이번 파일은 약물의 오염과 남용, 약물이 무엇인지 이런 거는 공부하는데요. 도덕 공부이기도 하고요. 파일의 내용이 간단해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는 약물, 오용, 남용 이렇게가 중요한 단어니까 좀 간단한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약물부터 공부할게요. 약물 정의가 4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약물의 정의는 우리 몸에 작용을 한다고요. 우리 몸에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자, 약물은 우리 몸에 작용을 했어요.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얘가 약물이에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두통약 혹은 진통제, 감기약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약을 먹으면 어떻죠? 약을 먹으면 예를 들어서 코가 계속 나오는 때 콧물약을 먹으면 코가 진짜로 멎어요. 기침을 계속 할 때 기침약을 먹으면 기침이 줄어들고요. 머리가 막 아플 때 두통약을 먹으면 진짜 머리가 덜 아파요. 왜냐? 우리 몸에 작용을 해서 생리적인 변화, 코가 덜 나오도록 머리가 덜 아프도록 그렇게 작용을 시키는 물질을 전체를 약물이라고 해요. 약물은 일반적으로 다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정확하게 약물을 사용하고 필요하게 우리 몸을 조절하고 우리 몸을 컨디션을 좋게 때문에 약물은 좋아요. 하지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바로 오용과 남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먼저 오용과 남용의 뜻을 구별하는 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예요. 먼저 오용과 남용을 구별할 거예요. 42페이지에 뜻이 나와 있어요. 오용과 남용. 먼저 오용입니다. 오용을 제가 읽어보면 의학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잘못 사용한다 이래요. 얘는 의학적 치료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잘못 사용한다. 그러니까 잘못 사용한다가 포인트예요.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바로 오용이에요. 오용을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두통약을 머리가 아플 때 두통약을 먹지 않고 다른 걸 하는 거죠. 수면제를 의학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면제를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각성제는 사람의 정신을 깨우게 하는 약물이에요. 근데 의학적인 치료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용 중에 하나인데 고등학생들이 그냥 각성제를 사요. 각성제의 원래 의학적 치료 목적은 사람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각성제를 먹어요. 잠을 안 자고 정신이 맑아지겠죠. 근데 그건 의학적 치료 목적이 아니에요. 고3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몸이 상하죠. 의사의 처방도 없지요. 그래서 오용은 의학적 치료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남용은 그다음에 약물의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즉 마음껏 쓰는 거예요. 마음껏. 대표적인 예가 이제 어떤 사람이 수면제를 하나를 먹고 잠이 들려고 했어요. 수면제 의사가 이 수면제는요 1회에 하나씩 드세요라고 의사가 처방을 해서 약국에서 수면제를 하나 샀어요. 수면제 하나 먹었어요. 잠이 안 와요. 원래는 의사가 하나 먹으라고 했죠. 근데 두 알을 먹어요. 잠이 안 와요. 세 알 먹었어요. 이거 남용이에요. 의사의 처방을 지키지 않고요. 사용 기준이 하루 한 알인데 마음대로 먹어요. 이런 걸 남용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사람의 몸에 저항성이 생겨나가지고 그 약물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몸에 더 나쁜 무리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물은 오용과 남용을 하지 않고 가장 건전하게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의사의 처방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사가 처방을 하고요.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그것으로 약국에서 약물을 사서 먹게 돼 있죠.
예, 하나를 더 할 건데 바로 약물의 종류예요. 예. 약물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42페이지에 약물의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누는데 먼저 진정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흥분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각제가 있어요. 약물은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진정제, 흥분제는 쉽게 이해가 가죠. 사람의 몸을 긴장을 완화시키고요. 흥분제는 사람을 아주 긴장을 좀 높은 상태로 돼서 마음껏 이제 좀 박동수를 빠르게 하고 막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환각제는요, 뭔가 환각 현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왜곡 증상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뜻은 단순하게 말하면 진정제는 중추신경을 억제하고요. 다음에 얘는 좀 안정화시키죠.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흥분제는요, 중추신경이 활발하게 돼요. 환각제는요, 왜곡 증상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진정제의 대표적인 예가 술, 알코올이죠. 에틸알코올. 그 다음에 진통제. 여러분들이 먹는 두통약이나 아니면은 이제 좀 이제 몸이 아플 때 덜 아프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진정제의 종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흥분제는요, 카페인, 니코틴, 코카인 이렇게 다 나쁘죠. 카페인 적당히 먹으면 괜찮다고 하지만 청소년 시기에는 카페인은 우리 몸에 중독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안 좋고요. 커피에 많이 들어있죠. 홍차에도 들어있고 녹차에도 다 들어있어요. 너무 많은 카페인 섭취는 안 좋죠. 니코틴, 담배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유해물질이죠. 코카인은 마약의 일종이죠. 환각제는 큰 마약이에요. 주로 마약의 종류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대마초가 있어요. 대마초. 우리나라는 구하기 참 힘들어요. 참 힘들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아름아름 모르게 많이 납품을 해요. 그래서 마약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진짜로 왜곡 증상이 생겨나요. 마약을 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녹화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그 카메라가 괴물로 변한대요. 수업 시간에 수업을 딱 하고 있는데 그 시각 춤을 춘대요. 진짜. 그렇게 엉뚱하게 환각이 생겨나는 그런 환각제가 존재해요. 요 파일은 되게 짧아요. 짧지만 시험 문제는 도덕 문제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될 단어가 바로 오용, 남용, 구별하는 거고요. 하나 더 한다면 약물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누는 거. 이 정도를 공부하면 될 겁니다. 이제 다음 파일에서는요, 호르몬 공부하겠습니다.